자, 안녕하십니까. 자, 위닉스탁입니다. 자, 어젯밤에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생방송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화 나눠주시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연초라서 한번 그 생방송을 해야겠다 했는데 집안에 일도 생기고 또 심한 감기에 걸려서 좀 늦었습니다. 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이제 이 이제 하락기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모든 것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요. 반대로 밝은 면도 있다. 음, 이거는 뭐 양비론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밝은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밝은 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한지 이제 24년째 돼 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많은 그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 있죠. 이제 신생 회사들. 그래갖고 그 회사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전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작은 회사들 있죠. 뭐 이런 카누라든가 뭐 아키모토 정말 이러다가 회사 망하게 생겼죠.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루시드 같은 회사도 주가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사의 운명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기 전인 그런 회사들. 네. 근데 테슬라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었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 막 뭐 회사가 부도나네 마네 막 그런 말이 막 돌았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우- 우리 일상에서 쓰던 요만한 그 배터리 있잖아요. 18690짜리 이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네, 테슬라 회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배터리를 갖다가 막 좀 비싸긴 하지만 막 수천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걸로 모터를 돌려서 전기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들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이제 많았고 그런 것은 이제 처음에 모델 S 초창기 모델 S 나왔을 때 막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뭐 영화 배우라든가 셀럽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아키모토라는 회사가 이제 보면 삼륜 그 전기 탈 거 그 만들고 있는데 아유 저 회사가 뭐 저렇게 해봐야 뭐가 되겠어. 예.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그 아이온 큐라든가 양자 컴퓨터 만든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안개 속에 쌓여 있을 때 예. 그런 상황인 회사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났죠. 예. 그리고 전 세계의 다수의 그 이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뒤따라서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막 뭐 주력 상품으로 막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 어, 막 그런 뭐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리더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밝은 면을 보자면은 전기차에서는 그러니까 뭐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 이 상품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품인가 그런 건데 저는 테슬라가 뭐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배터리의 내구성.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 언론들의 아주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언론들의 집중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검증을 받아온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이제 어떤 트집을 잡죠. 의혹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검증을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예,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500만 대 이상 팔았죠.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의 검증이단 말이죠.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발달하고 SNS 발달해가지고 뭐 나쁘다 하면 이게 소문이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리지가 않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검증을 통과한 회사이다. 네. 얼마 전에 현대차 아이오닉 5인가 그 모시는 분이 한 3년 정도 탔더니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현대 측에 막 이제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안에 전선을 전부 싹 갈고 막 그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았는데 뭐 금세 또 그런 배터리 성능 저하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성능 저하가 아니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성능 저하가 나타나더라. 근데 테슬라의 배터리 어떤 컨트롤 능력이나 배터리 제조 능력 그런 거 중에서 대단한 게 그거예요. 이 내구성. 예. 어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뭐 160만 킬로를 예, 탔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배터리 충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잘 만들었느냐, 대단하다. 이런 것을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그동안 많은 판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인정을 받았고 검증을 받았고 어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500만 대까지 판매를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 정말 세상은 냉혹하잖아요. 근데 잘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어떤 이제 검증을 받은 회사다. 음. 하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자식 많은 집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어떤 도전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업에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리스크에 대한 투자예요. 리스크. 예. 아시다시피 뭐 너무나들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CEO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분쟁이나 뭐 이번에 홍해 사태도 그렇지만 이제 공장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자식이 여러 명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리스크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밝은 면만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밝은 면도 있고 이런 리스크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냥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다, 인하다, 뭐 이런 뭐 팬데믹이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근데 이제 장기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잘 죽던 시절, 예, 예방 접종도 별로 이제 없고 그러던 시절에 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생명이 이어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100일 견뎠다. 세상에 나와서 그러면 애가 이제 잘 살아가겠구나 해서 그 살아남았다 해서 이제 잔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 이제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랬고 테슬라는 이 100일 잔치는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지금 느낌에는 한 어 뭐랄까 대학교 졸업하고 인제 사회에 진입한 초년생, 그래서 한참 막 인제 혈기왕성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인 것 같아요. 아니 사회 초년생은 좀 지났나? 예. 한 대리? 네. 대리 이상, 대리라기보다도 대리는 아니겠다. 예. 이제 한 과장은 좀 그렇고. 예. 하여튼 대리에서 과장 사이. 네. 그리고 인제 어 그냥 뭐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은 별로 없죠. 막 경쟁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챌린지, 예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앞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어려운 상황 때마다 그냥 '내가 이걸 팔고 나간다.' 하면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 인제 장기 투자이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렇게 등락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죠. 지금 218 이라는 가격은 3년 전에 사신 분이 본전됐어요. 네. 3 년을 투자했는데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장기 투자는 시간이 많이 드는구나.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구나.' 어 근데 이 회사가 예 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회사 같다. 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 풍파에도 견디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인제 발전을 할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태어났는데 예 이 세상 풍파나 이런 바이러스를 못 견디고 그냥 죽어버릴 것 같다. 어 근데 이 죽지 않는다라는 검증을 과거에 받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 가고 있는 단계죠. 음. 자, 음 근데 인제 아직 인제 이 100일 잔치도 못한 회사들 뭐 어 소형 회사들 있죠. 예 뭐 리비안이라든가 뭐 루시드라든가 이런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이 인제 흑자로 막 전환이 되고 네 나중에 인제 막 대량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단계가 이제 오겠죠 거기도 이제 잘 되면은. 그래서 테슬라 장기 투자하기 지금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테슬라는 태어나서 이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이런 검증을 거친 단계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예 청년으로 또 인제 원숙한 인제 중년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20대 때 인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30대 때 인제 회사에 가서 막 일을 배우고 막 인제 40대 때 막 뭔가 좀 원숙함으로 인제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고 50대 때 인제 안정감을 인제 취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단계로 인제 가는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검증 단계는 끝났고 지금은 많은 차를 팔아서 예 우리가 언제든지 밖에 나가면은 이제 뭐 테슬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에 그냥 어디를 가든지 전기차 충전기가 막 깔리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 이제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네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한 인력, 그다음에 개발비,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 가지고 그 인프라의 힘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술력을 이제 개발시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테슬라가 인제 보면은 현금 흐름이 좋아요. 예. 인제 그 부채도 거의 인제 없고, 그래서 예전에 인제 막 부채가 많고 막 적자를 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인제 청년 중년 이게 막 쭉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검증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인상적인 것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이 배터리의 내구성. 예. 제가 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거기다 지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2014 년인가 15 년식 그 초창기 S 클래스를 그 모델 S를 타고 계시는데, 슈퍼차저에 가서 이제 충전을 하시는데, 아주 요즘 모델 S가 아니고 아주 예전 모델 S예요. 그 한 6년 7년 지난 모델 S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뭐 원활하게 쭉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막 밟으면 막 쭉쭉 나가고, 요새 차 못지않게 굉장히 힘 좋게 잘 나가고. 근데 인제 뭐 차 문이 잘 안 열린다든가 그런 뭐 고장 같은 거는 생기더라고요, 오래되니까. 근데 사실 전기차에서 메인은 이 모터하고 배터리잖아요. 마치 엔진 미션처럼. 자, 그래서 이 배터리의 내구성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내구성을 본다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회사가 그냥 엉터리로 차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든다. 음 그래서 인제 이런 면을 봤을 때 장기 투자 대상으로 '괜찮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밝은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밝은 면이 있는 거에 인제 그 반해서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그 점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사서 인제 뭐 10 년간 보유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얻는 그런 목적은 어 인제 뭐 확실히 뭐 어떤 주식에는 뭐 보장은 없는데, 그런 매매 뭐 생각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에 의한 하락 같은 것은 너무 개념치 마시라. 어 그러니까 이 2020 년에 이 218 달러에 사신 분은 요걸 겪었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게 뭐 장기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루시드 같은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근데 거기는 아직은 검증 단계가 안 됐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싼 가격을 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대신에 리스크가 크죠. 근데 주식 투자의 기본이 인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예. 그러니까 인제 분산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검증이 안 된 그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거나 그러면은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이 어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줄이게 되면 이 수익은 좀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어떤 뭐 소형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대박을 친다. 그러면은 이제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예. 뭐 정말 한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당시 막 그렇게 사신 분들, 그 분명한 것이 없고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집중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것이 성공했을 때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 주식 투자에 뭐 어떤 정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리스크를 줄이고 대신에, 근데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였는데, 예, 수익이 뭐 집중 투자를 하신 분, 큰 리스크를 가진 그 집중 투자를 하신 분보다 수익이 훨씬 좋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줄여놨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투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종목에 어떤 분이 투자를 해서 3년 만에 뭐 300%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분산 투자하신 분이 안정적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신 분이 이 300%의 수익을 올리려면 10년 막 이렇게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300% 수익 올린다. 예, 막 그런 경우에. 하지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세상, 예, 그리고 금융 위기 같은 것도 막 이제 그 어떤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예,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목표는 줄이고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전략을 쓰셔야겠죠. 근데 나는 이번에 내 돈을 다 한번 날리더라도 한번 내 돈을 한번 불려보고 싶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바꾸겠다. 예. 이런 한번 이제 이런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예,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보면은 굳이 이렇게 막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막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신의 적합한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하고, 근데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있으신 분이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돼 하면서 네,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해갖고 막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국채도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것들에만 딱 코카콜라 같은 주식도 사고 막 예. 안 맞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가 맞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그런 상황 판단, 이 상황 판단, 이것을 잘 하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투자를 보통 2020년부터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을 겪고 난 후에 어떤 소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저때 이 테슬라 투자에 대한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이 초창기 때 그걸 잘 아셨다라면은 이 시행착오하는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고 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거대로 가고 있어. 나중에 이 투자에 대한 시간이 내가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그냥 욕심만 있고 뭐 막연하게 막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괜한 어떤 정력 낭비, 스트레스, 그다음에 시간 낭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성향과 맞지 않는 종목에 와서 괜히 고생만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투자에 나서기 전에 앞서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마음 급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의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기 전에 먼저 그런 준비들을 이제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방송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